부패한 음식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. 그게 뱃속에 있으면 건강이 좋겠습니까? 안 좋겠습니까? 경제 따라 동의보감. 오늘은 식적입니다. 음식식, 쌓일적. 그러니까 음식 노폐물이 몸에 있어서 병이 나는 겁니다. 소화가 안 되는 모든 베이스에는 식적이 있습니다. 식적을 알면 뱃속이 편합니다. 식적을 알면 뱃속을 통하게 합니다. 오늘 식적 들어갑니다. 안 아프면 살만해요. 식적이 소화불량을 만듭니다. 소화불량이 되는 원인이 식적이 있습니다. 음식 노폐물, 음식 쓰레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우리가 음식을 먹었습니다. 그게 먹는 게 우리 몸에서 영양물질이 돼서 에너지가 됩니다. 그런데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어요. 그럼 뭐가 되죠? 영양물질로 되지 못하고 부패한 음식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. 그게 뱃속에 있으면 건강이 좋겠습니까? 안 좋겠습니까? 반드시 안 좋아지는 일이 생기죠. 그래서 오늘은 식적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소화에 대한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된다.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식적 들어갑니다. 식적이란 말은 이제 한의학 문헌 천근방이나 동의보감에 기록이 돼 있는데요. 식적으로 인해서 복통이 오는 사례가 많다. 그래서 배가 아프는 건 원인이 식적이다. 근데 그걸 제가 좀 더 다양하게 해석을 했습니다. 자,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삼쾌가 있어야 됩니다. 삼쾌. 세 가지가 통쾌해야 됩니다. 쾌식. 맛있게 잘 먹어야죠. 쾌면. 잘 자야 됩니다. 완전히 골아 떨어져서 자야 됩니다. 쾌출. 대소변, 땀 시원하게 내보내야 됩니다. 그런데 불쾌식을 만들고 불쾌출을 만드는데 원인이 식적이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건강에 식적이 중요한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윙 갈죠. 자, 동의보감에 이런 말이 있다. 위장은 수곡, 수곡은 음식을 이야기합니다. 수곡의 바다다. 이게 무슨 말이냐, 여러분. 위장이 하는 역할은요, 믹서기예요. 믹서기. 큰 덩어리를 입에서 쪼개죠. 저작 운동을 통해서. 자, 입에서 그 저작 운동을 쪼갠 게 어디로 들어가죠? 식도로 타고 내려갑니다. 그래서 위장으로 들어간 얘가 믹서기야. 믹서기가 하는 건 뭐죠? 윙 갈죠. 그래서 죽이나 미음 형태로 만들어서 십이지장으로 보냅니다. 생각보다 위장은 그렇게 영양물질을 만드는 역할이 아니라 음식을 잘게 쪼개는 바다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위장이에요. 그 뜻입니다. 음식의 바다다. 여기 들어가서 죽의 형태, 미음의 형태로 만들어진다. 그러면 소화는 누가 하느냐? 비위 소화지기. 이 비장은요. 야, 나는 비위가 약하잖아. 나는 징그러운 거 못 먹잖아. 그 뜻입니다. 현대의학적으로 이 비장은 췌장이 있습니다. 췌장. 췌장에서 이자액이라는 소화액이, 소화효소가 십이지장으로 가서 간에서 온 쓸개즙이 또 십이지장으로 와서 여기서 만납의 광장에서 영양물질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은 소화를 시키는 기관은 바로 이 췌장이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한의학에서 비위할 때 비장은 췌장이 들어가 있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. 바로 이 비위가 췌장이 있다. 그래서 췌장이 바로 소화기관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우리 음식의 경로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지만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. 자, 입으로 들어가요, 음식이. 그 다음에 식도로 타고 내려갑니다. 위장에서 믹서기에서 음식을 갑니다. 윙 갈죠. 십이지장, 애가 제일 중요해요. 췌장에서 온 소화액이 들어오고 간에서 온 쓸개즙이 만나서 우리 몸에 에너지가 될 수 있는 영양물질이 십이지장에서 만들어요. 그러니까 위가 하는 거는 믹서기고 십이지장이 소화 기능을 한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참 이런 거 알면 여러분 좀 유식한 척 할 수 있어요. 자, 그렇게 해서 소장으로 갑니다. 소장은 뭐냐면 작은 창자가 소장입니다. 이 소장에서 영양을 분배합니다. 그래서 소장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헛배 부르잖아요. 그런데 소장이 배가 불러요. 아프리카 난민 어린이들 배 이렇게 나온 거 되게 간염이거든요. 간염이 돼서 배가 빵빵해지는 건 다 소장의 가스가 차는 거예요. 소장이 하는 역할은요. 간관들 긴밀하게 움직여요. 그래서 소장을 또 하나로 뭐라 해요? 호르몬의 베이스 캠프. 호르몬을 만드는 모든 운동장, 필드가 바로 소장이에요. 또 하나, 면역력의 베이스 캠프가 돼요. 면역력은 폐나 기관지에서 30%가 만들어진다면 소장에서 70%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우리가 뱃속 편하면 팔자 편하다. 뱃속 편하면 인생 편하다. 그게 바로 요 소장을 이야기합니다. 대장은 뭐냐면 소장에서 음식을 에너지를 다 나눠줬어. 영양을 다 나눠주고 남은 찌꺼기가 와서 대장에서 어떻게 돼요? 올라가고 여기서 내려가고 여기서부터 대변의 형태로 만들어져서 항문을 통해서 나가는 게 음식물의 소화의 경로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십이장에서 소장. 여기가 아주 핵심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식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. 음식이 에너지로 바뀌면 그 영양이에요. 음식이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음식 쓰레기라고 합니다. 그게 바로 식적입니다. 그래서 이 음식 쓰레기가 식도에, 위장에, 십이지장에, 소장에, 대장에 다 영향을 끼칩니다. 게임 끝납니다. 현대적으로 식적을 이해하시는 겁니다. 내가 식적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. 첫째, 체증.
체했어. 급히 먹고 체했어. 몰래 먹고 체했어. 열받아서 체했어. 다 체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. 내려가지 않습니다. 체하면 바로 식적의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. 가슴이 불편합니다. 체한 겁니다. 두 번째, 배가 가스가 누르면 막 여기 뭐가 돌멩이가 있는 것 같아. 여기서 막 가스가 나올 것 같아. 가스가 찬 것도 식적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배가 팽만, 복부 팽만. 자, 복부 팽만하고요. 살찐 거하고 좀 다릅니다. 복부 팽만은 풍선이 있는 것처럼 빵빵한 느낌이 복부 팽만이고요. 약간 고기 덩어리 만지는 느낌은 살입니다. 그래서 복부 팽만과 복부 비만은 다르다는 거. 자, 방귀. 내 방귀는 냄새 안 나. 지만 냄새가 안 나는 겁니다. 방귀 냄새 납니다. 때리판이에요. 그래서 방귀를 빵빵 낀다. 그것도 식적이에요. 이게 트림도 식적이에요. 그 다음 신물 옥 하고 올라와. 신물. 와, 술 먹은 다음날 많이 올라오죠. 신물. 이 트림하고 신물을 좀 얘기를 하면 이게 식도염이에요. 식도염.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얘기합니다. 왜? 내려가야 되는데 거슬러 올라오니까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오는 연어처럼 올라옵니다. 역류성 식도염. 그래서 트림이나 신물이 주증상이고 목이 답답합니다. 식도염이 있다는 건 이미 그 전에 위염이 있었던 거예요. 식도염의 원인은 위염이 원인입니다. 위장에서 염증이 생겨서 위장에서 위산이 과다해서 잘 음식을 분해하고 내려보내는 데 써야 되는데 계속 위산이 과다하게 봅니다. 넘쳐. 그 위산이 넘쳐서 거슬러 올라가. 식도로. 그게 역류성 식도염이에요. 그러니까 그 신물은 위산이 올라오는 거예요. 가끔 쓴물도 올라옵니다. 그건 담즙이 올라오는 겁니다. 아주 안 좋으면 쓴물까지 올라옵니다. 그래서 트림이 1단계, 신물이 2단계, 쓴물이 3단계. 이게 이제 식도염의 패턴이 돼요. 그러니까 트림이나 신물, 쓴물 이건 좀 약간 증세가 심한 거예요. 이게 바로 또 식적의 증상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다음 배가 아픈데 배꼽 위가 아파? 배꼽 아래가 아파? 이게 좀 달라요. 배꼽 위가 아픈 건 소장이 아픈 거고요. 배꼽 아래가 아픈 건 대장이 아픈 거예요. 그래서 배꼽 위가 아프냐 아래가 아프냐 요거 가지고 또 진단을 우리가 합니다. 자, 그다음 변비가 있어요. 변비 간단합니다. 매일 한번 통쾌하게 대변 보면 좋은 건데요. 매일 대변을 못 봐. 저는 이틀에 한 번 봐요. 변비예요. 근데 속은 편해요. 변비예요. 가벼운 변비예요. 심한 변비, 가벼운 변비. 전 일주일에 한 번 봐요. 심한 변비예요. 자, 대변은 매일 한 번 보는 게 좋습니다. 근데 선생님, 저는요, 대변 하루 2번 봐요. 거기까지 괜찮습니다. 근데 3번 봐요. 그거는 약간 과민성 설사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. 1-2번까지는 괜찮습니다. 매일 한 번씩 꼭 보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설사하는 경우. 설사가 이제 과민성 대장 증상 중에 하는 설사가 보통 2-3번 이상 합니다. 자,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서 대변을 봤는데 식사를 해. 음식이 하면 또 자극을 받아. 또 화장실을 가. 그래서 보통 하루에 아침에 한 2번 이상 가는 경우가 과민성 설사고요. 되게 요 과민성 설사가 있는 사람 복통을 많이 수반합니다. 며느리가 시댁 가기 전에 배 아파요. 엄살이 아니라 과민성 대장이에요. 물론 엄살도 있을 겁니다. 다 영향을 끼칩니다. 그 다음에 내일 시험이야. 배가 아파. 이건 100% 엄살 아닙니다. 신경을 써서 그 신경이 위장을 신경성 위염을 만들고 과민성 대장을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위장과 대장 앞에 타이틀에 신경과민이 들어간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중에 몇 개가 있으면 식적일까요? 1개 이상이면 식적입니다. 3개 이상이면 심한 식적이에요. 5개 이상이면 빨리 병원 가보셔야 돼요. 그러니까 이 중에 1개만이라도 있으면 난 식적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안 아프면 살만해요. 제가 신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. 요즘 제가 아주 즐겨 먹는 음식이 매실입니다. 매실 진짜 좋아요. 홍상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매실이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신 음식이다. 딱 식사 중간에 먹으면 이때가 굿 타이밍이에요.